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오전 11시 57분. 야, 낮에 방송을 하다니. 아마 놀라실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얼마 없는데 방송을 시작하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도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지금 여자들의 감성적인 마인드가 본인들을 사지로 몰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여자분들, 젊은 여성들의 어떤 마인드가 굉장히 감성주의예요. 뭐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감성적이라는 거 이해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감성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통념과 기본적인 룰을 감성으로 뭉개고 있어요. 그 문제가 많아요. 여자분이 눈물이 많고 감정적인 거,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여자분들이 뭐 남자보다 감성이 풍부하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사회 통념, 그리고 상식, 세상 이치,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이런 거는 이성이 바탕을 둬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것마저도 편협한 감성적인 마인드로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문제는 그렇게 마음먹고 사귀게 된 것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본인들이 떠안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대가가 생각보다 클 겁니다. 제목에 말했다시피 말이 감성이지 억지입니다. 억지. 여자들이 말하는 그 감성은 완전 개억지입니다. 감성이라 얘기하면서 뭐 공정하고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결혼, 연애, 아니면 사회적인 분야에서도 말도 안 되는 거를 뭐 해달라, 받아달라, 인정해달라, 그러고 있는데 그게 말이 돼야 받아주죠. 말이 안 되니까 안 받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런 것들이 안 통하기 시작했어요. 남자들도 여자분들의 그런 비상식적인 감성주의의 어떤 그런 메시지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결혼부터 여자분들이 이제 비상식적으로 결혼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안 받아주기 시작했어요. 이제 취직은 끝났습니다. 사실상 분명히 취직 결혼을 하려고 결혼식장에 나올 텐데 그 희망 고문입니다. 안 됩니다. 나이 먹은 상태에서 결혼은 끝났어요. 죄송하지만. 그리고 연애 시장에서도 우위를 점했던 것들, 연애를 안 하니까 이제 할 수가 없잖아. 남자들이 연애 시장에 안 나오니까. 그리고 취업이라는 것도 기업이 어려우면 여자분들한테 편의를 봐주는 거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여자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점을 취했던 결혼, 연애, 그리고 사회적인 배려, 이런 것들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이 먹고 나서 이렇다 할 자리 꿰차지 못하고 뭐 결혼도 못하고 연애도 못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그게 후회할 게 눈에 보입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당장은 눈에 안 보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보여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실 게 아니라 좀 상식에 맞지 않은 것들을 좀 배척하시고 나오셔야 돼. 빨리 나와야 됩니다.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감성주의 매몰돼가지고 젊은 시절 다 날리고 나이 먹어서 후회하게 돼 있어. 결혼해야 할 때 결혼하지 못하고, 연애해야 될 때 연애하지 못하고, 자리 꿰차지 못하고, 나이 먹어 돈도 없고, 노후 대비도 안 돼 있고, 주름살 늘어가고, 그런 미래의 나날들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붕어 형님 말씀에 항상 많은 부분 공감하고 동감하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도 여성이지만 돈을 모으기 시작한 순간부터는 일부러 굳이 친구들을 자주 만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들과 제 인생은 별개라 생각하며 살고 있고 비교하지 않고 묵묵히 제 갈 길 가는 귀여운 여성입니다. 솔직히 같은 여성이지만 소비나 감성에 집중한 모습들은 어느 순간부터 공감되지 않았고, 그래서 같이 있는 시간이 굉장히 무의미하게 느껴진 적이 많았던 건 사심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댓글에 붕어 형님은 너무 건강하지 못한 생각을 가진 여성분들로 대한민국의 평균을 잡으시는 것 같다고 쓴 적이 있는데, 생각해보니 붕어 형님 의견대로 아직 많은 대한민국 여성분들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 저 역시 인정합니다. 다만 걱정된 부분은 붕영님의 방송을 듣고 많은 여성분들이 건강한 방향으로 깨닫고 개선되길 바라는데, 댓글들 보면 대한민국 여자들은 다 이 모양이다, 러시아나 베트남 가자, 이렇게 정의내리는 남성분들이 많아지는 것 부분은 다소 안타깝습니다. 남성분들도 붕영님 방송을 듣고 좋은 여성분들을 고르는 능력을 기르셔서 이성 문화나 결혼 문화가 변화되는 방향으로 노력하셔야지, 그냥 대한민국 여자는 구제불능이다, 외국인 여자가 답이다, 이러한 정의는 여자를 아직도 소유물로 생각하는 선진적이지 못한 정의입니다. 부디 붕어형님 방송이 남녀관계나 연애관계나 결혼제도가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방향이 아닌 건강한 동반자를 선택하는 눈을 기르는데 도움을 받는 방송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지길 바라봅니다. 항상 좋은 내용으로 방송해주시는 붕어형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덕분에 남편의 소중함과 더불어 제가 몸담고 있는 가정의 소중함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붕어형님, 양질의 방송과 조언들에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굉장히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댓글을 적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으로 도움을 많이 받으셨나 보네. 그래도 이분은 나름 개념이 있는 여자분이시네요. 네, 잘하셨습니다. 그래도 이분이 굉장히 현명하신 분이에요. 보통 제가 한 얘기를 여자분한테 얘기하면 싫어하거든요. 듣기 싫은 말을 치부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래도 받아들이네요. 좋습니다. 받아들이니까 그래도 사는 게 나쁘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앞가림하고 살 수 있고. 아주 좋은 내용인데 제가 읽다 보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붕어형님 방송들을 듣고 많은 여성분들이 건강한 방향으로 깨닫고 개선되기 바라는데, 댓글을 보면 대한민국 여자들은 다 이 모양이다, 러시아나 베트남 가자, 이렇게 정의되는 남성분들이 많아지는 부분은 다소 안타깝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남자들이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여자분들이 개선되기 바라야 되는데 개선이 안 되니까 문제야. 그런 개선되는 모습을 저도 많이 보면 남자도 바뀌는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런 얘기를 백날 천날 해도 안 들을 사람은 안 듣는다는 거지. 물론 남자들이 편견을 가지고 그럴 때 해석으로 정의되는 거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문제는 그런 거야. 뭔가 개념 차리고 바뀌는 사람들이 있으면 남들은 마음을 달리 먹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는 자주 접하는 여자분들은 안 바뀐다는 거야, 이게. 아직도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여자들 많고, 남자한테 이것저것 요구하는 사람들 많으며, 결혼 시장에서도 뭐 몸만 가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결혼하고 나서도 남자한테 이것저것 해달라고 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개간천선하고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고 있잖아요. 안 바꾸는 상태에서 뭐 러시아나 베트남까지 정의내리는 남자분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막을 수 없습니다. 자, 댓글 적으시면 잘 들으십시오. 이걸 안타깝다고 바라볼 게 아니라 이미 이렇게 흘러가려고 있어요. 왜 이렇게 남자들이 러시아나 베트남 가자라고 얘기를 할까 생각해보세요. 안 바뀌니까, 그건 안 바뀌니까. 님 같은 분들이 드물어요, 댓글 적으신. 님 같은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이런 얘기, 이런 논리적인 얘기를 해도 귀 아프다가 안 들어요. 남들이 처음부터 러시아나 베트남 가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잘 들으셔야 될 게, 남자들이 처음부터 여자들, 대한민국 여자들 다 없다, 러시아나 베트남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 얘기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야. 왜 저런 마음을 먹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국제결혼을 원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국제결혼은 타령을 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국인 여자분들 만나보고 연애하고 결혼하려고 마음 먹었어. 근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만나면서 좀 한국 여자분들의 어떤 그런 연애 문화에 대한 어떤 불공정한 모습, 그리고 이 부조리한 모습을 보면서 좀 함매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국제결혼의 흐름은 좀 제가 봤을 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나 베트남 가자고 정의 내린다. 왜 정의를 내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그냥 무조건 단적으로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왜 한국의 남자들이 국제결혼으로 가는 것일까? 하나 확실한 거는 처음부터 한국의 남자분들이 국제결혼으로 가겠다고 마음먹어서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 먹고 나서 뭔가 한국 여자분들의 어떤 연애관과 결혼관에서 현타를 느끼고, 아, 이 사람들은 뭔가 답이 없구나, 안 바뀌는구나, 그런 것을 느끼고 국제결혼 관련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물론 지금 국제결혼에 대해서 남자분들이 너무 환상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점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현상은 제가 봤을 때는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성분들도 붕어 형님 방송을 듣고 좋은 여성분들을 고른 능력을 기르셔서, 죄송한데 좋은 여성분을 고른 능력이라 하셨는데 고르려고 노력했어요. 노력 안 한 게 아닙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여자분들이 굉장히 보면 굉장히 감성적이고, 이분도 굉장히 감성적이야. 자, 남자분들이 좋은 여성분들 고른 노력을 안 했을까요? 고르려고 했어. 자, 잘 들으세요. 국제결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좋은 여성분들을 고르려고 노력했지만 좋은 여성분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고르고 골라도 그 안에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국제결혼 가라고 마음먹을 먹은 겁니다. 네, 말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고른 능력이 없어가지고 국제결혼 가는 게 아니에요. 이분 뭔가 생각을 좀 다르게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자들이 여자 고르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국제결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제결혼 하는 이유는 한국 남자들도 한국의 여성분들 중에 괜찮은 분들 만나려고 노력을 했어. 근데 만나는 족족 이상한 사람들 나오고 대화가 안 통하고 이상한 상식을 가지고 남자한테 이것저것 해달라고 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 이래가지고 답 없구나 싶어가지고 더 늦기 전에 차라리 외국에 있는 여자하고 한번 만나보자, 이렇게 마음 먹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좋은 여성을 고르는 능력을 키우는 것보다 여자분들이 좋은 여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여자분들 자체가 좋은 여자가 안 되는데 왜 우리가 그걸 골라야 되죠? 아니, 자기들이 바뀌어야 되잖아. 자기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안 바뀌는데 우리가 왜 골라야 돼? 이 말도 웃기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아니, 근본적으로 좋은 여자가 되도록 노력하고 바뀌어야 되잖아. 일본처럼 소위 말하는 여자력을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일본 여자분들은 그런 좋은 여자가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마인드부터 바꾸잖아. 아니, 자기들 자체가 좋은 여자가 안 되는데 우리가 왜 그걸 골라야 돼요? 이거를 좀 결혼이 아니라 상품으로 비유를 할게. 상품으로. 이미 상품 가치가 떨어졌어. 상품 가치 떨어지고 과일을 사갔는데 과일 상태가 안 좋아.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좋은 거 골라래. 그거 왜 갑니까? 그냥 여기 가서 물건 안 사고 말지. 안 그래요, 여러분? 그 결혼 일원 중에 썩은 규산자존이라는 게 있어. 썩은 규산자존. 누가 댓글을 적어놨는데, 이게 뭐냐 하면 규산자를 깠는데, 까가지고 우리가 귤을 잡을 때 한 개만 잡는 게 아니라 한 손으로 양껏 잡잖아요. 양껏 잡았는데 한 5개 잡았는데 3개가 썩었어요. 그래서 다른 건 안 썩이겠지 하고 딱 봤는데 썩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먹어요? 안 먹죠. 반품시킵니다. 어떻게 이런 귤을 시킬 수 있냐? 반품시키고 주문 안 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음식 같은 거 이제 택배 같은 거 받을 때 땄는데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러면 먹습니까? 안 먹잖아. 반품시키죠. 쿠팡 주문해 보시면 알잖아요. 반품해줘야죠. 이게 뭐 한두 개 하자 있는 게 아니라 하자가 심하잖아. 그러면 그 하자가 너무 심하게 보면 어떻게 돼요? 다시는 주문 안 하죠.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니, 생각해봐. 이거를 상업적으로 비유하자면 애초에 물건을 똑바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똑바로 만들어야 사는데 이미 물건 자체 하자가 심한데, 문제가 심한데 그거 우리 보고 골라서 사라, 골라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아직 문제를 모르겠어요? 문제를 보겠습니까? 좋은 여자가 되도록 근본적으로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이성 여자가 되도록 정말 사치 부리지 않고 개념 있고 남자 입장을 생각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좋은 여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 좋은 여자가 사실 보이지 않는데 우리 보고 고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안 그래요? 못 골라요. 우리가 왜 그런 고생을 해야 됩니까? 왜 그런 수고를 해야 되나요? 왜 그런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시행착오를 많이 거쳐야 되는 겁니까? 시행착오 안 거치라도 몇 명 만나더라도 그 중에 좋은 여자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왜 우리가 골라야 되냐고요? 댓글 적으신 분. 아니,
이성 문화나 결혼 문화가 변화되는 방향을 노력해야 되는데, 아니, 자기들이 바뀌어야 될까, 자기들이. 본인들이 안 바뀌는데, 변화되는 방향을 노력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 댓글 적어놓고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얘기하다 보니까 좀 어이가 없는 게, 우리가 왜 골라야 돼,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물건 상태가 안 좋은데 우리가 왜 골라야 돼? 아니, 물건 업그레이드 해야 될 거 아니야. 상품 개량을 해가지고 품질 좋게 만들어야지 않습니까? 이미 상태가 안 좋은데 우리가 고르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남자분들이 좋은 여자를 고르려고 생각 안 해봤냐고. 소개팅 만나면서 이 여자 저 여자 안 만나봤냐고요. 근데 만나는 족족 좀 이상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한테 만나니까 어느 순간 포기하는 거예요. 이래 만나서 뭐하냐. 돈만 날리고 감정만 사가는데. 자, 이럴 바엔 국제결혼 한번 만나볼까? 이렇게 시도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국제결혼을 하려고 마음먹은 분들이 소개팅을 안 한 게 아니야. 한국인 여자를 연애를 안 한 게 아니에요. 만나봤죠? 만나봤는데, 만나면 느끼기 뭐냐면, 이 사람들은 안 바뀌는구나. 내가 왜 이렇게 좋은 여자 만나려고 이런 시행착오를 많이 거쳐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수고를 해야 되지? 저 사람들은 안 바뀌는데? 아니, 생각해보세요. 좋은 여자를 고르는 능력 키우기 전에 좋은 여자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본인들이 바뀔 생각은 안 하는 거야? 나 이게 정말 답답한 거예요. 바뀌면 됩니다. 아니, 생각해봐. 여자분들이 근본적으로 좋은 여자가 되면, 여자력을 키우면, 남자들이 국제결혼 생각 안 합니다. 뭐하러 외국까지 가가지고, 문화적으로 통하지도 않는 외국 여자 만나려고 할까요? 근데 안 바뀌잖아, 이게. 설득을 해도 안 바뀌잖아요. 제가 현실적으로 얘기해도 안 먹히잖아. 봐봐. 이런 얘기해도 들을 사람만 듣지, 안 들을 사람들은 안 듣잖아요. 오히려 이거 욕으로 봐야 되잖아. 욕 한마디 안 하고 있으면 욕으로 봐야 되잖아요. 지금 이런 형국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여자분들이 좋은 여자가 되기는 좀 어려워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요, 죄송한데 시대가 지나고 나서 좀 대가를 치러야 바뀔 것 같습니다. 대가. 이 대가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K 마케이누. 마케이누가 어떤지를, 마케이누의 삶이 어떤지를 현실로 봐야 좀 겁을 먹고 바뀔 것 같습니다.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자, 예를 들어서 일본 여자들은 왜 바뀌었냐? 일본 여자들이 원래 여자분들이 여성적이지 않았어요. 좋은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일본도 우리가 겪어왔던 현재 상황을 먼저 겪었어요. 그러면 일본의 지금 젊은 여자들은 왜 바뀌었냐? 지금 이렇게 눈 높고 남자 이것저것 바라고 콧대만 높은 이 여자들이 나이 먹어서 능력도 없고 결혼도 못하고 사람들이 못 받고 힘들게 사는 것들을 보고 자랐어요. 아라포 마키는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 하면, 저렇게 콧대 넣고 능력도 안 되면서 바라는 거 많으면 나이 먹어 저리 추해지는 것 보네. 나 저렇게 못 살겠다. 저게 뭐야 도대체. 응? 난 저런 여자 안 돼야지 해가지고 바뀐 게 지금의 일본의 여자적이에요. 그러면 일본이 그런 역사가 우리가 지금 비슷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결국에 지금 저런 상식과 있잖아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어떤 비상식적인 어떤 마인드와 좀 콧대 높은 분들이 결국 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매운맛을 봐야 돼요. 매운맛을 보고 나서 그것들을 이제 젊은 세대들이 봐야 됩니다. 그래야 바뀝니다. 지금의 내가 봤을 때 좀 이런 말 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한국 여자분들 매운맛을 못 봤어요. 다가온 미래의 매운맛을 못 봤습니다. 매운맛을 봐야 됩니다. 매운맛을 보면 바뀝니다. 근데 매운맛을 보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지금 나이 먹어서 바뀐다는 생각 안 가집니다. 여러분, 남자도 나이 먹어서 성격 안 바뀌잖아. 마인드 안 바뀌죠. 여자도 안 바뀝니다. 이제 와가지고 머리 클 때도 다 컸는데 이제 와서 좋은 여자 돼야겠다? 안 바뀝니다. 우리가 백날천에 얘기해도 안 바뀌는데 어떻게 바뀝니까? 자기 스스로 깨닫는 수밖에 없어요. 현실에서 부딪히면서 얼마나 냉정한지를, 얼마나 차가운지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남자들이 뭐 어떻게 어리고 달린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포기했습니다. 뭐 적당해야 말이지. 아니 왜 여자분들은 근본적으로 바뀔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내게 제일 답답한 거야 이게. 자기들이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으면 자기들이 정상이 되면 되잖아. 아니 왜 남자가 비정상인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그걸 골라야 돼? 이 말하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 댓글 적으신 분. 이미 여자니까 그래, 여자니까. 제 방송 자주 봐주시는 건 정말 고마운데요. 왜 남자들이 이렇게 변했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괜히 변한 게 아닙니다. 이것도 한 번에 확 변한 게 아니라 서서히 변한 거예요. 서서히. 오랜 시간 동안. 그동안 남자들이 많이 봐주고 참아줬어. 참아줬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봐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시대가 지나고 나서 본인들이 그동안 비상식적으로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져야죠. 세상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세상이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들이 앞가리 못하면요. 나이 먹어서 그대로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어떤 그런 이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피레판 생각 가지신 분들은요. 나이 먹고 나서 본인들이 그 마음 가졌던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근데 그 책임의 대가가 좀 무서울 거예요. 굉장히 무거울 겁니다. 아직 죄송하지만 한국에 지금 여자분들이 그걸 겪지 못했어요. 일본은 겪었죠. 일본은 겪으니까 바뀌었잖아요. 겪고 나서 바뀌었죠. 제가 봤을 때는 일본에 겪어온 과정을 좀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일본이 겪어왔거든. 막혀있는 세대. 근데 생각보다 데미지가 클 거예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 댓글 적으신 분이 무슨 말 하는지는 잘 알겠는데요. 알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여자분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여자분한테. 이건 남자분한테 얘기할 게 아닙니다. 생각해봐. 이런 얘기를 잘 들으세요. 이거를 지금 젊은 남자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젊은 여자분들한테 얘기해야 돼요. 지금 40대라고 했잖아요. 어차피 동년배 40대 여자분들 얘기 안 들을 거니까 지금 30대 초반이나 20대 10대 친구들한테 얘기해야 됩니다. 같은 동성 여자분들한테. 아니면 자신의 따님한테 얘기하신다거나 남자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맞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만약에 자기 주변에 자기 친족 중에 결혼 안 한 30대 여자분이 있으면 얘기해야 돼요. 따끔하게. 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너 몇 년 지나면 남자들 안 받아준다.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냐. 그걸 얘기해야 돼요. 20대 친구가 있으면 너 남자한테 자꾸 이것저것 해달라 하면 안 돼. 야, 너 지금 명품 사고 다닐 때가 아니다니까. 우리나라 지금 경제 안 좋아. 여자 혼자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남자들한테 이런 얘기 할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타겟을 잘못 잡았어요. 타겟을. 우리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뭔가 비상식적으로 살고 있는 젊은 여자분들한테 선배 입장으로 얘기해줘야 돼요. 내 나이 돼 보니까 여자가 돈 없으면 정말 비참해진다. 결혼까지 못하면 이건 진짜 미래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아무튼 제 방송 자주 봐주셔서 고맙고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메타인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저한테 좋은 얘기 해주려고 노력하는 건 좋습니다. 아무튼 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봐주세요.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